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지식 채널입니다. 혹시 여러분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능력을 100%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저 셔터만 누르는데 그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마치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최신 비밀 기능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사진 퀄리티가 전문가 수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기쁨과 만족을 더해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시스턴트라는 아주 강력한 보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신 플래그십 모델에는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지만 몇 년 전에 출시된 모델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기능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설치 과정만 거치면 우리도 이 강력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갤럭시 스토어 앱을 찾아 실행해주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삼성의 공식 앱 스토어인 갤럭시 스토어입니다.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셨다면 상단의 검색창을 누르고 카메라 어시스턴트라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삼성의 공식 커스터마이징 앱인 고드락팀에서 배포하는 카메라 어시스턴트 앱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설치를 진행해주세요. 설치는 금방 끝납니다. 이제 홈 버튼을 눌러 바탕화면으로 돌아온 뒤 기본 카메라 앱을 실행해보세요. 카메라 앱을 켜면 화면의 상단이나 하단 혹은 좌측이나 우측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제 스마트폰은 강의용으로 화면 구성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도 이 설정 아이콘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설정 아이콘을 누르고 나오는 메뉴들을 화면 맨 아래까지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설치한 카메라 어시스턴트라는 새로운 메뉴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갤럭시 스토어에서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이 카메라 어시스턴트 기능은 갤럭시 S20, S22, S24 시리즈나 최신 폴드 모델 등 비교적 최근 기기들에서 지원됩니다. 일부 구형 모델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갤럭시 스토어에서 검색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기 모델에 따라 어시스턴트 내의 일부 메뉴가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메라 어시스턴트 메뉴를 눌러 들어가 볼까요? 그 안에는 사진의 품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촬영의 편의성을 높여줄 다양한 메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이 마법 같은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배 줌 바로가기 버튼입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 화면에는 1배, 3배 같은 줌 버튼만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적당한 줌 배율이 필요할 때 조금 아쉬웠죠. 이 기능을 켜면 1배와 3배 버튼 사이에 2배 줌 버튼이 추가되어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원하는 구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고배율 줌을 지원하는 모델이라면 10배, 20배, 30배 버튼까지 추가되어 망원 촬영이 더욱 쉬워집니다. 두 번째, 자동 HDR 기능입니다. HDR은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의 약자로 아주 밝은 부분과 아주 어두운 부분이 함께 있는 까다로운 환경에서 사진을 찍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밝은 하늘을 배경으로 인물 사진을 찍으면 하늘은 하얗게 날아가고 인물은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동 HDR은 셔터를 한 번만 눌러도 내부적으로는 밝기가 다른 여러 장의 사진을 순식간에 촬영한 뒤 각 사진에서 가장 잘 나온 부분들만 쏙쏙 골라내 완벽한 사진 한 장으로 합성해주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이 기능은 웬만하면 항상 켜두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사진이 훨씬 풍부하고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부드러운 사진 질감입니다. 스마트폰 사진은 때로 너무 선명하고 날카로워서 인공적인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부드럽게 또는 더 부드럽게로 설정하면 사진의 날카로운 경계선이나 거친 질감을 완화시켜 마치 필름 카메라로 찍은 듯한 따뜻하고 감성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물 사진이나 정물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면 피부톤이 한결 매끄러워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훨씬 고급스러워집니다. 네 번째, 자동 렌즈 전환 기능입니다. 최신 스마트폰 뒷면에는 광각, 초광각, 망원 등 여러 개의 렌즈가 달려있죠. 보통은 촬영 환경이나 줌 배율에 따라 스마트폰이 알아서 최적의 렌즈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자동 전환이 오히려 사진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자동 렌즈 전환 기능을 켜면 단순한 거리나 배율만이 아니라 주변의 밝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질을 최우선으로 렌즈를 전환해줍니다.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든 최상의 결과물을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기능 역시 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왜곡 보정입니다. 단체 사진 찍을 때 가장자리에 있는 친구 얼굴이 찐빵처럼 길게 늘어나서 속상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광각 렌즈에서 발생하는 왜곡 현상입니다. 왜곡 보정 기능을 켜면 사진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왜곡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보정해줍니다. 물론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지만 기능을 껐을 때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찍는 단체 사진이나 넓은 풍경을 담을 때는 필수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어댑티브 픽셀입니다. 어두운 레스토랑이나 야경을 찍을 때 사진에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생겨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댑티브 픽셀은 이렇게 빛이 부족한 저조도 환경에서 여러 프레임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노이즈는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도 사진의 해상도는 최대한 높게 유지해주는 스마트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켜고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이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선명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노이즈를 줄이는 과정에서 사진이 살짝 부드럽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일곱 번째, 빠른 촬영 기능입니다. 보통 우리는 셔터 버튼을 눌렀다가 뗄 때 사진이 찍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피사체는 움직일 수 있고 스마트폰을 쥔 손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집 강아지나 아이들의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할 때는 찰나의 순간이 아쉽죠. 이 빠른 촬영 기능을 켜면 손가락이 셔터 버튼에 닿는 순간 바로 사진이 촬영됩니다. 셔터를 누르고 떼는 딜레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움직이는 피사체의 완벽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덟 번째, 초점 우선 기능입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구도와 표정을 포착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초점이 맞지 않아 사진이 흐릿하게 나와서 삭제해야 했던 경험 너무 안타깝죠. 초점 우선 기능은 이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이 기능을 켜면 셔터를 눌렀을 때 초점이 완벽하게 맞지 않은 상태라면 사진이 찍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점이 정확히 맞는 순간 자동으로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초점이 맞을 때까지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실패한 사진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절대 흐릿하게 남기고 싶지 않다면 이 기능을 활성화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타이머 상세 설정입니다. 여행지에서 삼각대를 세워놓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 타이머를 맞춰놓고 뛰어가다 보면 누군가는 눈을 감거나 어색한 표정을 짓기 마련이죠. 이 기능은 그런 아쉬움을 없애줍니다. 예를 들어 촬영 매수를 3장, 촬영 간격을 5초로 설정해보세요. 그러면 타이머가 끝난 뒤 찰칵 5초 뒤에 찰칵 또 5초 뒤에 찰칵하고 총 3장의 사진을 연속으로 찍어줍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잘 나온 인생 사진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기다려왔던 아주 유용하고 똑똑한 기능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숨겨진 강력한 무기, 카메라 어시스턴트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통화 장치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기능들을 꼭 설치해서 직접 하나씩 만져보고 실험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스타일이 담긴 최고의 사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설정의 변화가 여러분의 사진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들이 더욱 아름답고 선명하게 기록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지식 채널입니다. 혹시 여러분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능력을 100%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저 셔터만 누르는데 그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마치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최신 비밀 기능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사진 퀄리티가 전문가 수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기쁨과 만족을 더해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시스턴트라는 아주 강력한 보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신 플래그십 모델에는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지만 몇 년 전에 출시된 모델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기능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설치 과정만 거치면 우리도 이 강력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갤럭시 스토어 앱을 찾아 실행해주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삼성의 공식 앱 스토어인 갤럭시 스토어입니다.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셨다면 상단의 검색창을 누르고 카메라 어시스턴트라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삼성의 공식 커스터마이징 앱인 고드락팀에서 배포하는 카메라 어시스턴트 앱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설치를 진행해주세요. 설치는 금방 끝납니다. 이제 홈 버튼을 눌러 바탕화면으로 돌아온 뒤 기본 카메라 앱을 실행해보세요. 카메라 앱을 켜면 화면의 상단이나 하단 혹은 좌측이나 우측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제 스마트폰은 강의용으로 화면 구성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도 이 설정 아이콘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설정 아이콘을 누르고 나오는 메뉴들을 화면 맨 아래까지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설치한 카메라 어시스턴트라는 새로운 메뉴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갤럭시 스토어에서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이 카메라 어시스턴트 기능은 갤럭시 S20, S22, S24 시리즈나 최신 폴드 모델 등 비교적 최근 기기들에서 지원됩니다. 일부 구형 모델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갤럭시 스토어에서 검색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기 모델에 따라 어시스턴트 내의 일부 메뉴가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메라 어시스턴트 메뉴를 눌러 들어가 볼까요? 그 안에는 사진의 품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촬영의 편의성을 높여줄 다양한 메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이 마법 같은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배 줌 바로가기 버튼입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 화면에는 1배, 3배 같은 줌 버튼만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적당한 줌 배율이 필요할 때 조금 아쉬웠죠. 이 기능을 켜면 1배와 3배 버튼 사이에 2배 줌 버튼이 추가되어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원하는 구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고배율 줌을 지원하는 모델이라면 10배, 20배, 30배 버튼까지 추가되어 망원 촬영이 더욱 쉬워집니다. 두 번째, 자동 HDR 기능입니다. HDR은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의 약자로 아주 밝은 부분과 아주 어두운 부분이 함께 있는 까다로운 환경에서 사진을 찍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밝은 하늘을 배경으로 인물 사진을 찍으면 하늘은 하얗게 날아가고 인물은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동 HDR은 셔터를 한 번만 눌러도 내부적으로는 밝기가 다른 여러 장의 사진을 순식간에 촬영한 뒤 각 사진에서 가장 잘 나온 부분들만 쏙쏙 골라내 완벽한 사진 한 장으로 합성해주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이 기능은 웬만하면 항상 켜두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사진이 훨씬 풍부하고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부드러운 사진 질감입니다. 스마트폰 사진은 때로 너무 선명하고 날카로워서 인공적인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부드럽게 또는 더 부드럽게로 설정하면 사진의 날카로운 경계선이나 거친 질감을 완화시켜 마치 필름 카메라로 찍은 듯한 따뜻하고 감성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물 사진이나 정물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면 피부톤이 한결 매끄러워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훨씬 고급스러워집니다. 네 번째, 자동 렌즈 전환 기능입니다. 최신 스마트폰 뒷면에는 광각, 초광각, 망원 등 여러 개의 렌즈가 달려있죠. 보통은 촬영 환경이나 줌 배율에 따라 스마트폰이 알아서 최적의 렌즈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자동 전환이 오히려 사진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자동 렌즈 전환 기능을 켜면 단순한 거리나 배율만이 아니라 주변의 밝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질을 최우선으로 렌즈를 전환해줍니다.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든 최상의 결과물을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기능 역시 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왜곡 보정입니다. 단체 사진 찍을 때 가장자리에 있는 친구 얼굴이 찐빵처럼 길게 늘어나서 속상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광각 렌즈에서 발생하는 왜곡 현상입니다. 왜곡 보정 기능을 켜면 사진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왜곡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보정해줍니다. 물론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지만 기능을 껐을 때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찍는 단체 사진이나 넓은 풍경을 담을 때는 필수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어댑티브 픽셀입니다. 어두운 레스토랑이나 야경을 찍을 때 사진에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생겨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댑티브 픽셀은 이렇게 빛이 부족한 저조도 환경에서 여러 프레임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노이즈는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도 사진의 해상도는 최대한 높게 유지해주는 스마트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켜고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이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선명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노이즈를 줄이는 과정에서 사진이 살짝 부드럽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7번째, 빠른 촬영 기능입니다. 보통 우리는 셔터 버튼을 눌렀다가 뗄 때 사진이 찍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피사체는 움직일 수 있고 스마트폰을 쥔 손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집 강아지나 아이들의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할 때는 찰나의 순간이 아쉽죠. 이 빠른 촬영 기능을 켜면 손가락이 셔터 버튼에 닿는 순간 바로 사진이 촬영됩니다. 셔터를 누르고 떼는 딜레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움직이는 피사체의 완벽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8번째, 초점 우선 기능입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구도와 표정을 포착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초점이 맞지 않아 사진이 흐릿하게 나와서 삭제해야 했던 경험 너무 안타깝죠. 초점 우선 기능은 이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이 기능을 켜면 셔터를 눌렀을 때 초점이 완벽하게 맞지 않은 상태라면 사진이 찍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점이 정확히 맞는 순간 자동으로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초점이 맞을 때까지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실패한 사진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절대 흐릿하게 남기고 싶지 않다면 이 기능을 활성화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타이머 상세 설정입니다. 여행지에서 삼각대를 세워놓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 타이머를 맞춰놓고 뛰어가다 보면 누군가는 눈을 감거나 어색한 표정을 짓기 마련이죠. 이 기능은 그런 아쉬움을 없애줍니다. 예를 들어 촬영 매수를 3장, 촬영 간격을 1, 5초로 설정해보세요. 그러면 타이머가 끝난 뒤 찰칵 1, 5초 뒤에 찰칵 또 1, 5초 뒤에 찰칵하고 총 3장의 사진을 연속으로 찍어줍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잘 나온 인생 사진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기다려왔던 아주 유용하고 똑똑한 기능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숨겨진 강력한 무기, 카메라 어시스턴트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통화 장치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기능들을 꼭 설치해서 직접 하나씩 만져보고 실험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스타일이 담긴 최고의 사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설정의 변화가 여러분의 사진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들이 더욱 아름답고 선명하게 기록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지식 채널입니다. 혹시 여러분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능력을 100%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저 셔터만 누르는데 그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마치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최신 비밀 기능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사진 퀄리티가 전문가 수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기쁨과 만족을 더해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시스턴트라는 아주 강력한 보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신 플래그십 모델에는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지만 몇 년 전에 출시된 모델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기능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설치 과정만 거치면 우리도 이 강력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갤럭시 스토어 앱을 찾아 실행해주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삼성의 공식 앱 스토어인 갤럭시 스토어입니다.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셨다면 상단의 검색창을 누르고 카메라 어시스턴트라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삼성의 공식 커스터마이징 앱인 고드락 팀에서 배포하는 카메라 어시스턴트 앱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설치를 진행해주세요. 설치는 금방 끝납니다. 이제 홈 버튼을 눌러 바탕화면으로 돌아온 뒤 기본 카메라 앱을 실행해보세요. 카메라 앱을 켜면 화면의 상단이나 하단 혹은 좌측이나 우측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제 스마트폰은 강의용으로 하면 구성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도 이 설정 아이콘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설정 아이콘을 누르고 나오는 메뉴들을 화면 맨 아래까지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설치한 카메라 어시스턴트라는 새로운 메뉴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갤럭시 스토어에서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이 카메라 어시스턴트 기능은 갤럭시 S20, S22, S24 시리즈나 최신 폴드 모델 등 비교적 최근 기기들에서 지원됩니다. 일부 구형 모델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갤럭시 스토어에서 검색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기 모델에 따라 어시스턴트 내의 일부 메뉴가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메라 어시스턴트 메뉴를 눌러 들어가 볼까요? 그 안에는 사진의 품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촬영의 편의성을 높여줄 다양한 메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이 마법 같은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배 줌 바로가기 버튼입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 화면에는 1배, 3배 같은 줌 버튼만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적당한 줌 배율이 필요할 때 조금 아쉬웠죠. 이 기능을 켜면 1배와 3배 버튼 사이에 2배 줌 버튼이 추가되어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원하는 구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고배율 줌을 지원하는 모델이라면 10배, 20배, 30배 버튼까지 추가되어 망원 촬영이 더욱 쉬워집니다. 두 번째, 자동 HDR 기능입니다. HDR은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의 약자로 아주 밝은 부분과 아주 어두운 부분이 함께 있는 까다로운 환경에서 사진을 찍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밝은 하늘을 배경으로 인물 사진을 찍으면 하늘은 하얗게 날아가고 인물은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동 HDR은 셔터를 한 번만 눌러도 내부적으로는 밝기가 다른 여러 장의 사진을 순식간에 촬영한 뒤 각 사진에서 가장 잘 나온 부분들만 쏙쏙 골라내 완벽한 사진 한 장으로 합성해주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이 기능은 웬만하면 항상 켜두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사진이 훨씬 풍부하고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부드러운 사진 질감입니다. 스마트폰 사진은 때로 너무 선명하고 날카로워서 인공적인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부드럽게 또는 더 부드럽게로 설정하면 사진의 날카로운 경계선이나 거친 질감을 완화시켜 마치 필름 카메라로 찍은 듯한 따뜻하고 감성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물 사진이나 정물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면 피부톤이 한결 매끄러워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훨씬 고급스러워집니다. 네 번째, 자동 렌즈 전환 기능입니다. 최신 스마트폰 뒷면에는 광각, 초광각, 망원 등 여러 개의 렌즈가 달려 있죠. 보통은 촬영 환경이나 줌 배율에 따라 스마트폰이 알아서 최적의 렌즈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자동 전환이 오히려 사진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자동 렌즈 전환 기능을 켜면 단순한 거리나 배율만이 아니라 주변의 밝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질을 최우선으로 렌즈를 전환해줍니다.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든 최상의 결과물을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기능 역시 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왜곡 보정입니다. 단체 사진 찍을 때 가장자리에 있는 친구 얼굴이 찐빵처럼 길게 늘어나서 속상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광각 렌즈에서 발생하는 왜곡 현상입니다. 왜곡 보정 기능을 켜면 사진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왜곡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보정해줍니다. 물론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지만 기능을 껐을 때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찍는 단체 사진이나 넓은 풍경을 담을 때는 필수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어댑티브 픽셀입니다. 어두운 레스토랑이나 야경을 찍을 때 사진에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생겨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댑티브 픽셀은 이렇게 빛이 부족한 저조도 환경에서 여러 프레임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노이즈는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도 사진의 해상도는 최대한 높게 유지해주는 스마트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켜고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이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선명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노이즈를 줄이는 과정에서 사진이 살짝 부드럽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일곱 번째, 빠른 촬영 기능입니다. 보통 우리는 셔터 버튼을 눌렀다가 뗄 때 사진이 찍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피사체는 움직일 수 있고 스마트폰을 쥔 손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집 강아지나 아이들의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할 때는 찰나의 순간이 아쉽죠. 이 빠른 촬영 기능을 켜면 손가락이 셔터 버튼에 닿는 순간 바로 사진이 촬영됩니다. 셔터를 누르고 떼는 딜레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움직이는 피사체의 완벽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덟 번째, 초점 우선 기능입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구도와 표정을 포착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초점이 맞지 않아 사진이 흐릿하게 나와서 삭제해야 했던 경험 너무 안타깝죠. 초점 우선 기능은 이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이 기능을 켜면 셔터를 눌렀을 때 초점이 완벽하게 맞지 않은 상태라면 사진이 찍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점이 정확히 맞는 순간 자동으로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초점이 맞을 때까지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실패한 사진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절대 흐릿하게 남기고 싶지 않다면 이 기능을 활성화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타이머 상세 설정입니다. 여행지에서 삼각대를 세워놓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 타이머를 맞춰놓고 뛰어가다 보면 누군가는 눈을 감거나 어색한 표정을 짓기 마련이죠. 이 기능은 그런 아쉬움을 없애줍니다. 예를 들어 촬영 매수를 3장, 촬영 간격을 5초로 설정해보세요. 그러면 타이머가 끝난 뒤 찰칵 5초 뒤에 찰칵 또 5초 뒤에 찰칵하고 총 3장의 사진을 연속으로 찍어줍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잘 나온 인생 사진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기다려왔던 아주 유용하고 똑똑한 기능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숨겨진 강력한 무기,
카메라 어시스턴트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통화 장치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기능들을 꼭 설치해서 직접 하나씩 만져보고 실험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스타일이 담긴 최고의 사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설정의 변화가 여러분의 사진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들이 더욱 아름답고 선명하게 기록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지식 채널입니다. 혹시 여러분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능력을 100%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저 셔터만 누르는데 그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마치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최신 비밀 기능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사진 퀄리티가 전문가 수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기쁨과 만족을 더해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시스턴트라는 아주 강력한 보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신 플래그십 모델에는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지만 몇 년 전에 출시된 모델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기능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설치 과정만 거치면 우리도 이 강력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갤럭시 스토어 앱을 찾아 실행해주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삼성의 공식 앱 스토어인 갤럭시 스토어입니다.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셨다면 상단의 검색창을 누르고 카메라 어시스턴트라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삼성의 공식 커스터마이징 앱인 고드락팀에서 배포하는 카메라 어시스턴트 앱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설치를 진행해주세요. 설치는 금방 끝납니다. 이제 홈 버튼을 눌러 바탕화면으로 돌아온 뒤 기본 카메라 앱을 실행해보세요. 카메라 앱을 켜면 화면의 상단이나 하단 혹은 좌측이나 우측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제 스마트폰은 강의용으로 화면 구성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도 이 설정 아이콘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설정 아이콘을 누르고 나오는 메뉴들을 화면 맨 아래까지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설치한 카메라 어시스턴트라는 새로운 메뉴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갤럭시 스토어에서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이 카메라 어시스턴트 기능은 갤럭시 S20, S22, S24 시리즈나 최신 폴드 모델 등 비교적 최근 기기들에서 지원됩니다. 일부 구형 모델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갤럭시 스토어에서 검색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기 모델에 따라 어시스턴트 내의 일부 메뉴가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메라 어시스턴트 메뉴를 눌러 들어가 볼까요? 그 안에는 사진의 품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촬영의 편의성을 높여줄 다양한 메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이 마법 같은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배 줌 바로가기 버튼입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 화면에는 1배, 3배 같은 줌 버튼만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적당한 줌 배율이 필요할 때 조금 아쉬웠죠. 이 기능을 켜면 1배와 3배 버튼 사이에 2배 줌 버튼이 추가되어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원하는 구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고배율 줌을 지원하는 모델이라면 10배, 20배, 30배 버튼까지 추가되어 망원 촬영이 더욱 쉬워집니다. 두 번째, 자동 HDR 기능입니다. HDR은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의 약자로 아주 밝은 부분과 아주 어두운 부분이 함께 있는 까다로운 환경에서 사진을 찍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밝은 하늘을 배경으로 인물 사진을 찍으면 하늘은 하얗게 날아가고 인물은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동 HDR은 셔터를 한 번만 눌러도 내부적으로는 밝기가 다른 여러 장의 사진을 순식간에 촬영한 뒤 각 사진에서 가장 잘 나온 부분들만 쏙쏙 골라내 완벽한 사진 한 장으로 합성해주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이 기능은 웬만하면 항상 켜두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사진이 훨씬 풍부하고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부드러운 사진 질감입니다. 스마트폰 사진은 때로 너무 선명하고 날카로워서 인공적인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부드럽게 또는 더 부드럽게로 설정하면 사진의 날카로운 경계선이나 거친 질감을 완화시켜 마치 필름 카메라로 찍은 듯한 따뜻하고 감성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물 사진이나 정물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면 피부톤이 한결 매끄러워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훨씬 고급스러워집니다. 네 번째, 자동 렌즈 전환 기능입니다. 최신 스마트폰 뒷면에는 광각, 초광각, 망원 등 여러 개의 렌즈가 달려있죠. 보통은 촬영 환경이나 줌 배율에 따라 스마트폰이 알아서 최적의 렌즈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자동 전환이 오히려 사진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자동 렌즈 전환 기능을 켜면 단순한 거리나 배율만이 아니라 주변의 밝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질을 최우선으로 렌즈를 전환해줍니다.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든 최상의 결과물을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기능 역시 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왜곡 보정입니다. 단체 사진 찍을 때 가장자리에 있는 친구 얼굴이 찐빵처럼 길게 늘어나서 속상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광각 렌즈에서 발생하는 왜곡 현상입니다. 왜곡 보정 기능을 켜면 사진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왜곡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보정해줍니다. 물론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지만 기능을 껐을 때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찍는 단체 사진이나 넓은 풍경을 담을 때는 필수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어댑티브 픽셀입니다. 어두운 레스토랑이나 야경을 찍을 때 사진에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생겨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댑티브 픽셀은 이렇게 빛이 부족한 저조도 환경에서 여러 프레임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노이즈는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도 사진의 해상도는 최대한 높게 유지해주는 스마트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켜고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이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선명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노이즈를 줄이는 과정에서 사진이 살짝 부드럽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일곱 번째, 빠른 촬영 기능입니다. 보통 우리는 셔터 버튼을 눌렀다가 뗄 때 사진이 찍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피사체는 움직일 수 있고 스마트폰을 쥔 손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집 강아지나 아이들의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할 때는 찰나의 순간이 아쉽죠. 이 빠른 촬영 기능을 켜면 손가락이 셔터 버튼에 닿는 순간 바로 사진이 촬영됩니다. 셔터를 누르고 떼는 딜레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움직이는 피사체의 완벽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8번째, 초점 우선 기능입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구도와 표정을 포착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초점이 맞지 않아 사진이 흐릿하게 나와서 삭제해야 했던 경험 너무 안타깝죠. 초점 우선 기능은 이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이 기능을 켜면 셔터를 눌렀을 때 초점이 완벽하게 맞지 않은 상태라면 사진이 찍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점이 정확히 맞는 순간 자동으로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초점이 맞을 때까지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실패한 사진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절대 흐릿하게 남기고 싶지 않다면 이 기능을 활성화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타이머 상세 설정입니다. 여행지에서 삼각대를 세워놓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 타이머를 맞춰놓고 뛰어가다 보면 누군가는 눈을 감거나 어색한 표정을 짓기 마련이죠. 이 기능은 그런 아쉬움을 없애줍니다. 예를 들어 촬영 매수를 3장, 촬영 간격을 1, 5초로 설정해보세요. 그러면 타이머가 끝난 뒤 찰칵 1, 5초 뒤에 찰칵 또 1, 5초 뒤에 찰칵하고 총 3장의 사진을 연속으로 찍어줍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잘 나온 인생 사진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기다려왔던 아주 유용하고 똑똑한 기능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숨겨진 강력한 무기, 카메라 어시스턴트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통화 장치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기능들을 꼭 설치해서 직접 하나씩 만져보고 실험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스타일이 담긴 최고의 사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설정의 변화가 여러분의 사진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들이 더욱 아름답고 선명하게 기록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지식 채널입니다. 혹시 여러분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능력을 100%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저 셔터만 누르는데 그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마치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최신 비밀 기능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사진 퀄리티가 전문가 수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기쁨과 만족을 더해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시스턴트라는 아주 강력한 보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신 플래그십 모델에는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지만 몇 년 전에 출시된 모델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기능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설치 과정만 거치면 우리도 이 강력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갤럭시 스토어 앱을 찾아 실행해주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삼성의 공식 앱 스토어인 갤럭시 스토어입니다.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셨다면 상단의 검색창을 누르고 카메라 어시스턴트라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삼성의 공식 커스터마이징 앱인 고드락팀에서 배포하는 카메라 어시스턴트 앱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설치를 진행해주세요. 설치는 금방 끝납니다. 이제 홈 버튼을 눌러 바탕화면으로 돌아온 뒤
기본 카메라 앱을 실행해 보세요. 카메라 앱을 켜면 화면의 상단이나 하단, 혹은 좌측이나 우측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제 스마트폰은 강의용으로 하면 구성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도 이 설정 아이콘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설정 아이콘을 누르고 나오는 메뉴들을 화면 맨 아래까지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설치한 카메라 어시스턴트라는 새로운 메뉴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갤럭시 스토어에서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이 카메라 어시스턴트 기능은 갤럭시 S20, S22, S24 시리즈나 최신 폴드 모델 등 비교적 최근 기기들에서 지원됩니다. 일부 구형 모델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갤럭시 스토어에서 검색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기 모델에 따라 어시스턴트 내의 일부 메뉴가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메라 어시스턴트 메뉴를 눌러 들어가 볼까요? 그 안에는 사진의 품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촬영의 편의성을 높여줄 다양한 메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이 마법 같은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배 줌 바로가기 버튼입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 화면에는 1배, 3배 같은 줌 버튼만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적당한 줌 배율이 필요할 때 조금 아쉬웠죠. 이 기능을 켜면 1배와 3배 버튼 사이에 2배 줌 버튼이 추가되어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원하는 구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고배율 줌을 지원하는 모델이라면 10배, 20배, 30배 버튼까지 추가되어 망원 촬영이 더욱 쉬워집니다. 두 번째, 자동 HDR 기능입니다. HDR은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의 약자로 아주 밝은 부분과 아주 어두운 부분이 함께 있는 까다로운 환경에서 사진을 찍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밝은 하늘을 배경으로 인물 사진을 찍으면 하늘은 하얗게 날아가고 인물은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동 HDR은 셔터를 한 번만 눌러도 내부적으로는 밝기가 다른 여러 장의 사진을 순식간에 촬영한 뒤 각 사진에서 가장 잘 나온 부분들만 쏙쏙 골라내 완벽한 사진 한 장으로 합성해주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이 기능은 웬만하면 항상 켜두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사진이 훨씬 풍부하고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부드러운 사진 질감입니다. 스마트폰 사진은 때로 너무 선명하고 날카로워서 인공적인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부드럽게 또는 더 부드럽게로 설정하면 사진의 날카로운 경계선이나 거친 질감을 완화시켜 마치 필름 카메라로 찍은 듯한 따뜻하고 감성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물 사진이나 정물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면 피부톤이 한결 매끄러워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훨씬 고급스러워집니다. 네 번째, 자동 렌즈 전환 기능입니다. 최신 스마트폰 뒷면에는 광각, 초광각, 망원 등 여러 개의 렌즈가 달려있죠. 보통은 촬영 환경이나 줌 배율에 따라 스마트폰이 알아서 최적의 렌즈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자동 전환이 오히려 사진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자동 렌즈 전환 기능을 켜면 단순한 거리나 배율만이 아니라 주변의 밝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질을 최우선으로 렌즈를 전환해줍니다.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든 최상의 결과물을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기능 역시 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왜곡 보정입니다. 단체 사진 찍을 때 가장자리에 있는 친구 얼굴이 찐빵처럼 길게 늘어나서 속상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광각 렌즈에서 발생하는 왜곡 현상입니다.
왜곡 보정 기능을 켜면 사진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왜곡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보정해줍니다. 물론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지만 기능을 껐을 때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찍는 단체 사진이나 넓은 풍경을 담을 때는 필수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어댑티브 픽셀입니다. 어두운 레스토랑이나 야경을 찍을 때 사진에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생겨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댑티브 픽셀은 이렇게 빛이 부족한 저조도 환경에서 여러 프레임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노이즈는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도 사진의 해상도는 최대한 높게 유지해주는 스마트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켜고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이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선명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노이즈를 줄이는 과정에서 사진이 살짝 부드럽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7번째, 빠른 촬영 기능입니다. 보통 우리는 셔터 버튼을 눌렀다가 뗄 때 사진이 찍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피사체는 움직일 수 있고 스마트폰을 쥔 손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집 강아지나 아이들의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할 때는 찰나의 순간이 아쉽죠. 이 빠른 촬영 기능을 켜면 손가락이 셔터 버튼에 닿는 순간 바로 사진이 촬영됩니다. 셔터를 누르고 떼는 딜레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움직이는 피사체의 완벽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8번째, 초점 우선 기능입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구도와 표정을 포착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초점이 맞지 않아 사진이 흐릿하게 나와서 삭제해야 했던 경험 너무 안타깝죠. 초점 우선 기능은 이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이 기능을 켜면 셔터를 눌렀을 때 초점이 완벽하게 맞지 않은 상태라면 사진이 찍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점이 정확히 맞는 순간 자동으로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초점이 맞을 때까지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실패한 사진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절대 흐릿하게 남기고 싶지 않다면 이 기능을 활성화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타이머 상세 설정입니다. 여행지에서 삼각대를 세워놓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 타이머를 맞춰놓고 뛰어가다 보면 누군가는 눈을 감거나 어색한 표정을 짓기 마련이죠. 이 기능은 그런 아쉬움을 없애줍니다. 예를 들어 촬영 매수를 3장, 촬영 간격을 1, 5초로 설정해보세요. 그러면 타이머가 끝난 뒤 찰칵 1, 5초 뒤에 찰칵 또 1, 5초 뒤에 찰칵하고 총 3장의 사진을 연속으로 찍어줍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잘 나온 인생 사진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기다려왔던 아주 유용하고 똑똑한 기능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숨겨진 강력한 무기, 카메라 어시스턴트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통화 장치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기능들을 꼭 설치해서 직접 하나씩 만져보고 실험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스타일이 담긴 최고의 사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설정의 변화가 여러분의 사진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들이 더욱 아름답고 선명하게 기록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지식 채널입니다. 혹시 여러분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능력을 100%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저 셔터만 누르는데 그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마치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최신 비밀 기능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사진 퀄리티가 전문가 수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